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혜. 김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희님 오늘로 6주차 됐어요. 벌써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한번 재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차면 그래서 지금 이제 책 만드는 과정에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 시작했던 음악은 루케츄 잔나비 노래인데요. 루케츄라는 말을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안 좋은 뜻의 야, 널 봐. 약간 이런 뜻이래요. 네 꼴을 봐. 약간 이런 식의 어감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는 널 좀 봐. 이 사회는 너무 팽팽해. 우리 재밌는 거 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이 도시도 나의 친구가 될 거야 하면서 그 부담감을 좀 털어버리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출판하면서 부담감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자, 즐겁게 시작하자 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 분위기에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두려울 때도 있고 민희님도 좀 그런 경험이 있겠죠, 아마도. 그게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하는 네.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럼 그거를 한 번씩 환기시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좀 덮어놓고 안 보고 네. 그냥 안 하는 거죠, 일을. 아, 저도 약간 그런 네. 것 같아요. 며칠 그냥 확 쉬어버리는 거. 네. 그래서 좀 마음이 기껍지 않을 때는 네. 그냥 놔버리고 네. 조금 도피를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낫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살면서 너무 나한테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가 알아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껍지 않을 때는 그냥 놔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스스로 1인 출판하는 그 최대의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출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작업물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인쇄에 맡겨야 될 때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때가 가장 뭐랄까 이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 실수가 돌이킬 수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쇄 들어가면 네. 대량 생산이니까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부 최소 찍으니까 네. 그쵸. 엄청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인쇄하는 주간에는. 그럼 오타로 좀 고생해본 적은 없으세요? 고생까지는 아닌데 아주 그냥 그 책 볼 때마다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 책 안에 수정할 수 없는 거죠. 수정할 수 없는 오타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빨리 팔아버려도 어딘가 책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출판의 숙명이죠.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스티커를 교묘하게 잘 붙이는 출판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스티커 작업도 하죠. 네, 그런 작업도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저도 이번에 오타가 2개가 발견돼가지고 다시 맡겼어요. 저는 어차피 낱장이어가지고 다행히 네. 그랬어요. 오늘 저희 지난 시간에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이번 주에는 후가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네. 후가공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인쇄하러 가서 그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후가공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후가공에는 뭐가 있냐? 네. 일단 코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광, 무광 코팅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폭시, 박, 그리고 형압, 그리고 미싱, 오시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살짝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에폭시랑 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에폭시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하는 후가공 중 하나인데 네. 일단은 그 책에 보면은 약간 돌출돼서 투명하게 네. 뭐 스티커 있잖아요. 약간 반짝거리는 스티커처럼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볼록하게 투명하게 이제 올려주는 그런 후가공이고 약간 입체적으로 책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후가공이에요. 그래서 뭐 책에 보면 표지에서 타이포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 같은데 큰 그런 데다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박은? 박은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호일 같은 느낌의 그런 반짝거리는 재질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홀로그램 그런 거를 이렇게 부분을 따가지고 그 부분에만 이제 박을 이렇게 붙이는데 박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비싸요. 에폭시 같은 게 조금 저렴한 편이고 후가공 중에서 박은 이제 얼마나 면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져가지고 네. 예, 막 전면에 들어갈 경우는 좀 더 비용이 커지고. 네. 예. 제 경우도 전에 그림책 너의 이야기에서 너의 이야기가 붙어 있지 않고 좀 띄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을 2개를 썼어요. 아 같은 색인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수정을 하면 이게 한 박에 몰 수도 있었는데 그 인쇄해 주시는 분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디자인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그냥 2개 쓰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 한 15만 원 한 판당. 그래서 한 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은 좀 그렇죠. 그 박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옛날에 껌종이 혹시 그 은박지 껌종이 그거 떼고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얇게 해가지고 갈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좀만 잘못하면 찢어지고. 맞아요. 그게 박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고 이제 열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눌러서 그 모양대로만 딱 입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박 중에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막 금박, 은박, 황동박, 적백박, 청색 뭐 네. 다양하죠. 그리고 막 되게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 바뀌는 거. 렌티큘러라고 하더라고요. 렌티큘러는 그거는 그림이 아예 바뀌는 거구나. 네, 그거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렇게, 그 뭐라 하지? 오색 빛깔로 막 네, 맞아요. 막 진짜 아름답게 뭐 빛나고 별 모양 막 이런 거 막 반짝반짝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다 한번 써보고 싶겠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책을 확 잘 살려줄 박이 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책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무조건 화려한 거 박는다고 네. 책이 예뻐지는 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그 책하고 어울리는 분위기의 박이 올라가야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많이 후가공을 할수록 눈에는 띄는 것 같아요. 눈에는 띌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렇게 막 오색 찬란하게 혼자 빛나고 있으면. 맞아요. 혼자 빛나고 있어요. 거의 알루미늄을 두른 듯한 책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와. 그렇죠. 눈에는 들어오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압. 형압은 뭔가요? 형압은 이제 눌러주는 건데 네. 눌러서 뒤로 누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거나 이제 볼록하게 그런 걸 형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오시, 미싱 이런 것들은 또 뭘까요? 오시가 아마 접는 선일 텐데 이제 우리가 책 보면 이제 책 날개 같은 경우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사실 책에서는 옷이 늘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그 패키지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종이 접기. 네, 그러니까 아직 제작 전일 때 이제 평면도 할 때 오시를 넣어야 이제 접기가 편하니까 그런 걸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군요. 그 선에 따라서. 네. 그리고 미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딱 뜯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점선해가지고 그 기차표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구나. 이런 과정 중에서 혹시 미니님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한다기보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리고 돈도 없고 후가공이라는 게 사실 이게 예측 불가한 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히 약간 시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광 코팅이나 유광 코팅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유통 과정에서 책이 때가 많이 탈 수 있어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책의 표지에서 그 뭐 캐릭터가 들어가면 캐릭터 위랑 제목 같은데 위에다가 에폭시를 올려서 약간 입체감 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3번째로 만든 책 보시팬츠라는 책에는 홀로그램 박을 이제 그 보시팬츠 책 표지가 이제 바지가 이제 앞에 자크가 열려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홀로그램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서에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내야 되나? 아니 뭐 있으니까. 그렇죠. 있죠? 책방에. 있습니다. 네. 보시팬츠. 은혜님은 그러면 그때 박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해보고 싶은 후가공 있으세요? 저는 의외로 그 코팅을 전체 유광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뭐지? 아까 뭐죠? 에폭시를 전체적으로 쓴 그림책을 봤어요. 네네. 앞뒤로 다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캐릭터들이 옆으로 걸어가는 장면의 그림책이었는데 그 크게 가득 메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에폭시로 감싸버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에폭시가 저렴한 걸 아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정말 다 써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비싼 박이나 형압이나 이쪽까지는 안 가고 뭔가 간단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좀 효과 있는 그게 이제 에폭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네, 그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박은 정말 이뻐요. 진짜 꼭 써야 돼요, 박은. 예쁘죠.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박을 써보려고요. 후가공 매니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아는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분 되게 오래 일하셨는데 그 종속된 출판사 지금은 프리랜서신데 그 소속된 출판사가 있을 때는 정말 후가공을 엄청나게 마음껏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만큼 후가공 많이 쓰는 분을 못 봤거든요. 아, 그분이 그 전문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 뭔가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후가공.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후가공을 하냐면 막 일단은 뭘 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또 뭐 박을 찍어보고 뭐 아무튼 되게 실험을 많이 해보시더라고요. 2번도 찍을 수 있군요. 네, 2번도 찍을 수 있고 뭔가 인쇄를 한 다음에 박을 하냐, 박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하냐, 뭐 이런 되게 그러니까 그거 되게 놀랍다. 어떤 후가공들이 겹쳐지면서 내는 효과까지 계산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까지 가셨는데 지경이. 네. 지경. 경지가. 그분은. 네. 그래서 독립하셨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남의 돈 쓸 때 저런 걸 해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자로 일할 때는 그래도 제 책이 아니고 이제 출판사 책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를 드린 디자이너가 좀 그 업계에서 약간 이름이 있는 디자이너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가공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좀 신기했던 후가공은 백박이나 흑박이라고 박인 박인데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고 약간 묘한 그러니까 잉크가 약간 완전히 스며들지 않고 약간 위에 약간 얹혀진 듯한 느낌의 이제 박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박 같은 경우는 코드라는 책에 쓴 그 표지에 이제 보면 이제 백박이 앉혀져 있는데 약간 크래프트지 같은 데에다가 백박을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특이하고 그건 저는 명함 쪽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명함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후가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책이니까 그 하드커버 싸개라고 하죠. 네. 그 작업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쇄가 정말 짧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뭐 묶고 이런 작업 때문에 며칠이나 걸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일주일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는 책 싸개 과정까지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싸는 일정 때문에 막 굉장히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까지 해본 거. 일반 소설책은 대부분 하드커버는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하드커버를 안 만들어 봐가지고. 네. 근데 요즘 하드커버 아니어도 하드커버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딱딱한 용지를 앞뒤로 대고 그걸 싸는 거잖아요. 그림책은. 그렇죠. 근데 그 딱딱한 용지 그대로 해서 종이를 붙이고 싸지 않고 그냥 같이 커팅을 해가지고 옆에서 보면 그 하드보드지 같은 그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림책 몇 권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거칠어 보이는데 되게 또 좀 힙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정서에 좀 맞으니까. 요즘은 크라프트나 약간 그런 재질이 도드라지는 그런 재본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인 것 같거든요. 책등도 거의 보이게 실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좀 광택 나는 그 악교액 같은 걸로 포장 정도 하고 코팅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후가공도 있어요. 보통 이제 도무송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동그란 모양으로 표지에 뚫어가지고 안쪽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거 찾아보니까 도무송이 톰슨기라고 그 자르는 거 기계가 톰슨기인데 그걸 이제 일본식으로 도무송이라고 해서 이제 도무송이라고. 어떻게 톰슨이 도무송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인쇄 쪽에 일본식으로 된 용어가 되게 아직 많이 써요. 오시 같은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식 용어고.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속 쓰는 용어고 서로 알아들으니까 그걸로 이게 막 고치자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무송까지 구멍 내는 커팅기.
그럼 이제 후가공 여기까지 하고요. 인쇄소 경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 인쇄소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준비해야 될 게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책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책이 어디서 어떻게 책 만들기라는 책인데요. 네. 이제 책의 제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프로세스랑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동안의 제작이 어떻게 이제 과정이 흘러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은 책인데 이런 거를 한 권 정도는 네. 한번 쭉 좀 보고 가야 훨씬 좀 소통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른 채 가면은 사실 가서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지식을 그래도 좀 바탕을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출력소에서 일단 한번 표지를 뽑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색깔 같은 게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재현이 되는지 디지털 출력기로 일단 한번 봐요. 네. 어차피 다르게 나올 거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비교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별색 같은 걸 쓸 경우에는 팬톤 컬러칩 같은 걸로 그런 거 컬러칩에서 내가 원하는 색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팬톤 컬러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가면은 가서 현장에서 바로 대조해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내 눈을 믿는 거는 네. 저도 한번 믿어봤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놨더니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작업할 때 별색, 그러니까 제가 지정한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상황이나 뭐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별색은 그냥 딱 그 정해진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색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번호대로 내가 작업을 하고 먼저 하셨나요? 그때는 기획할 그랬죠. 때부터?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제가 그 책갈피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인쇄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팬톤 컬러 이런 컬러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찢어주셨어요. 저는 컬러칩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찢어주신 거를 이제 인쇄 실제 할 때 기장님이 뽑아주신 거 옆에다 대놓고 요 정도면 거의 똑같네요 해가지고 이제 그 색을 맞췄죠. 그럼 하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팬톤의 그 번호를 포토샵이나 뭐 인디자인 이런 데서 쓰는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그 컬러 들어가면은 네. 팬톤 뭐 언코티드, 코티드, 그러니까 코팅지 않코티드 그런 거 다 쫙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설정 이제 같은 곳에요. 네, 선택할 수 있고. 그럼 팬톤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번호를 쓸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처음 설정부터 그럼 팬톤으로 딱 설정을 해야 되나요? 만들 때, 제작할 때. 별색이 아마 DIC 별색도 있고 팬톤 별색도 있는데 네. 일단은 원하는 색이 있는 걸 골라야겠죠.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지정을 했지만 그 색을 데이터가 그걸로 갔다고 해서 그 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은혜님한테 네. 주황색으로 여기 좀 칠해주세요라고 해요. 네. 물감으로. 그러면 은혜님이 이제 주황색 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노란색 뭐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 그 색을 만들겠죠, 주황색을. 네. 근데 이렇게 막 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 주황색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님이 그래요? 그럼 막 빨간색을 더 섞어. 그래서 막 칠하면 이 색도 아닌데 그러면 은혜님이 도대체 무슨 색인데요? 그러죠. 그럼 그때 이제 팬톤 컬러칩 요 색이요. 그러면 이제 인쇄 기장님이 요 색 맞추려면 잉크를 뭘 더 넣어야겠구나 해서 거기서 조색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팬톤이 브랜드니까. 그렇죠. 그럼 팬톤의 물감을 저한테 사다 주시겠죠. 이걸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팬톤에서 나오는 그 잉크들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색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별색도. 그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걸 네.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팬톤사에서 이 색은 이거랑 이거랑 섞으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팬톤에 페인트를 쓰긴 하겠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정말요? 않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별색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기계에 들어가서 CMYK 판으로 해서 C 찍고 M 찍고 Y 찍고 해서 나오는 색이랑 미리 섞어가지고 그 색을 넣어서 한 잉크통은 그거만 해가지고 별색을 넣어가지고 5색기로 해가지고 하는 거랑 다르죠, 색깔이. 그럼 거기에서 좋은 점은 팬톤에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색을 해주신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으로 완전 섞어서 나온 잉크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는 경우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비용이 더 들겠죠. 그렇구나. 그거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예시도 좋았고요, 방금. 별색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별색? 금색, 은색 이런 거 말하는 건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우리가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미묘한 노란색에
그 고유의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별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꼭 그 색깔이 나와야 해. 그 노란색이 나와야만 해. 할 때 이제 별색을 쓰는 거죠. 네, 너도 나도 약속된 그 색깔의 네임. 네. 보통 아까 얘기하신 그 일본 회사인 DIC나 아니면 네. 그 팬톤 회사의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컬러 칩도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중고도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어떤 일단 포토샵이나 인디자인에서 그 별 색깔을 대충 내가 원하는 색깔 같은 걸 알아놓고 번호를 네. 인쇄소 같은 데 가면 갖춰놓고 계세요, 보통.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저 그거 잠깐 빌릴게요 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저 편집 실무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이 코팅지, 무 코팅지 해가지고 색상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뭐 텀땡벅 같은데 보면은 네.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뭐 낭대뷰지에 빨간 잉크 그러니까 찍었을 때 뭐 어떤 좀 코팅지 아트지에 찍었을 때 어떤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네. 종이 종류랑 이제 컬러랑 이런 거 쫙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뭐 이렇게 참고용으로는 써도 되는데 내가 했을 때도 그 색이 나오느냐? 그건 또 다른 거라 가지고. 이게 인쇄소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그림 같은 경우는 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뭐 쓰는지 모르죠. 그게 조금 저는 약간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주단지 영접하듯이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쇄는 문제 없어 해놓고 그게 굉장히 무겁고 또 길게 생겼잖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꽂힌 순간 그냥 아이템을 하나 그랬어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딱 보면 확실히 이 종이에 따라 진짜 잉크색이 달라지는구나. 그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 개념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들 뭐 색이 어떻고 별색이 어떻고 CMYK가 어떻고 했는데 그 책을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네. 하나 갖춰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쇄 당일날 우리가 옵셋 인쇄기가 있는 큰 인쇄소 가가지고 할 텐데 바카스 같은 거 준비해 가는 게 좋나요? 저도 초반에 한 3-4번까지는 바리바리 이렇게 싸들고 네. 갔었던 것 같아요. 다르나요? 저 너무 고인물이 됐는지 요즘엔 그냥 이렇게 그냥 쓱 가가지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오는데 가져가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특히 네. 막 돈독하게 거래가 계속 하던 관계가 아니면 네.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그건 약간 자기 마음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걸로. 네. 또 옵셋 인쇄기가 판이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무슨 통로처럼 생긴 긴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이 한 5개 정도 있고 거기 안에 이제 CMYK 그리고 별색 이런 식으로 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4색기가 있고 5색기가 있고 6색기가 있고 이렇게 네. 발음 주의해야 되는데 네, 그 잉크 수에 따라서 네네.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찍고 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긋날까봐 어긋나는 걸 잡기 위해서 한 번 돌리면 그 중에 종이를 쓱 빼잖아요. 차라라 하면 엄청 많은 종이가 인쇄돼가지고 막 나오는데 중간에 쓱 빼고 그 돋보기 같은 걸로 보잖아요. 네, 룻배라고 합니다. 네. 룻배로 이렇게 봐서 초점이 맞은지 안 맞은지 미세하게 본 다음에 저도 이제 초반에 포토샵에서 막 정신없이 그리고 완성이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여기 점이 있어요. 근데 점이 그 디지털 파일에서 온 점이다. 이거는 우리 기계에서 먼지가 들어가 생긴 점이 아니니까 확인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룻배로 봤더니 망점이 점점점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망점이 보이면 그거는 인쇄된 프린트의 결과물이고 망점이 안 보이면 이제 먼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그 화면으로는 안 보이던 그런 잘잘한 그 자국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거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인쇄 중간에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해 주신 분을 만나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좀 거기 분위기 되게 막 과열돼 있잖아요. 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기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저는 그 분이 이제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색 같은 것도 제가 여기 파란기 좀 빼주고 노란기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들 인쇄하는 분들은 색이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막 그런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서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 작가님이기도 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 하고 프리패스가 딱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디자이너분이든 아니면 출판사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림에 대한 거는 좀 그분을 따라가나 봐요. 관리 이제 직접 기장님? 기장님 따라가나 봐요. 직접 인쇄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작가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뭐 네 눈이 맞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는 그 큰 종이 한 장 말아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귀가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중간에 이제 가져오시더라고요. 다시 그 잘라진 것들 체크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책도님은 뭐 어떤 큰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여태껏 인쇄가 다 잘 진행됐나 봐요. 큰 사고는 한 번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거기 제작처 쪽에서 한번 이런 종이가 나왔는데 굉장히 가볍다. 그거 해가지고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2종을 한꺼번에 할 때여가지고 2종을 다 그 종이 썼는데 갑자기 만들자마자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색 변하는 종인가?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근데 제작처에서 자기네도 이럴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린라이트로 바꿔서 그때 다시 찍었던 기억이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배본 날짜나 이런 게 밀리고 네. 만약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한 경우 또 일정이 밀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작 실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100% 통제할 수는 없어서 약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거네요. 여유 두고 해야겠네요, 진짜. 네. 네. 책 파는 소리 들려주세요. 오늘은 네. 그 출판사 시작하면은 네. 어떻게 알고 이제 막 홍보해주겠다 이런 제안 메일이 간혹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홍보 업체, 대행 업체 이런 데들에서 네. 뭐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뭐 노출이 요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제안서가 와요. 네. 그래서 그거 혹시 은혜님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출판사 홍보는 저는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네. 쪽에서 스마트 스토어 최근에 받았고 텀블땡에서 오더라고요. 텀블땡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네. 아르바이트로 막 그런 바이럴 네. 그런 걸 좀 해봤어가지고 이쪽이 조금 사기성 같은 게 그래요? 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싫어해요. 그런 약간 그런 막 홍보해주겠다면서 돈을 뜯어가는 중소업체 그런 업체들도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이제 보통은 그냥 보지도 않고 삭제하긴 하는데 네. 이제 오늘은 그 업체에서 온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서 그들이 해주겠다는 거를 네네. 약간 왜 믿음이 잘 안 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오늘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메일 중에 이제 뭐 프로모션, 특가 프로모션 해가지고 보통 네. 비용이 어느 정도 하나. 네. 근데 보통은 가격을 안 알려주거든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해줍니다, 막 이렇게 홍보만 해놓고 이제 문의를 해라 이렇게 네. 하는데 어떤 제가 서칭을 좀 해봤거든요, 그동안 왔던 메일. 네. 그랬더니 약간 가격을 써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별스타그램 에센셜 패키지 막 이래가지고 원래는 270만 원인데 216만 원에. 그거는 1년인가요? 아니요, 그냥 패키지예요. 패키지요? 이 패키지 구성을 보면 네. 그 별스타그램 9개 계정에 뭐 텍스트형 카드 뉴스를 6회 업로드하고 뭐 릴스 그 영상 올리는 거 한 번 해주고 뭐 타겟 광고를 뭐 40만 원어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걸 직접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땡 패키지도 있고 네. 그것도 막 280만 원 막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별스타그램 9개 계정에 뭐 6회 업로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그 개수만 늘어놓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성과를 어느 정도 내주겠다 이거를 내걸어야지 그냥 뭐 여러 군데 올려주겠다 요걸로 이렇게 200만 원을 뜯어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려는 홍보 업체는 거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자기네가 자신이 있으면은 네. 어떤 노출이나 이런 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로만 숫자로 뭐 몇만의 노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 계정을 먼저 가봐라 라면서 이렇게 그걸 당당하게 꺼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자기네 계정은 되게 나중에 뒤에 이렇게 쬐끄맣게 놓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면 뭐 게시물을 조잡스럽게 올리긴 했는데 그게 뭐 책 이게 실제로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할까라는 게 되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왜 출판사 대상으로 그렇게 할까요? 출판사 분들은 대부분 그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많아요.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 계정이 팔로워가 적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계정은 팔로워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나보다 노출이 많이 되겠지라는 희망.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이 너무 안 팔리면 사실 그 마음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책이 몇 개 안 나갔네. 이런데 여기서 막 우리가 이거 해주면 노출 몇십만에 해줄게 이러니까 그게 판매랑 연결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근데 생각이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노출을 뭐 몇 명, 30만 명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노출이 구매로 이어지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홍보 마케팅에서. 근데 노출이 구매로 이어지긴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걸 살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책은 구매로 이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 차라리 우리가 같은 값이어도 10,000원이어도 막 무슨 고양이 빛 이런 거는 오히려 막 이렇게 고양이가 막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하면 사람이 감정이 오히려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 돼가지고 이게 쉽게 지갑이 안 열리거든요. 그럼 책은 어떤 거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했던 거 보면은 그것도 이제 그 높낮이가 있지만은 그 땡끝을 접다 이런 채널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특화를 해가지고 미스터리 추리소설 이런 쪽 홍보를 해가지고 아예 미스터리 추리소설은 뒤가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잘 스토리텔링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책만 해가지고 그런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판매로 이어지는 거죠. 약간 스토리텔링을 잘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진짜 뭐 넷플릭스 끝까지 말 안 하시니까 그런 뭐 OTT에서 막 그런 추리 이런 거 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재밌는데 했는데 뒤에 범인은 누굴까 막 이런 뭐야 그거 있어요. 맞아요. 막장 드라마처럼 그쵸? 정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은 안 알려줘. 그 책 속에 딱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게 노출되면 또 이제 약간 그쵸. 에이 쟤네 맨날 이렇게 궁금하게 해놓고 별거 아니더라 약간 이런 또 소문이 도니까 그것도 이제 효과가 그래서 이게 책을 홍보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의 굳이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런 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뭐 홍보 업체에서 그쪽 출판사 책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되게 구체적이게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게 보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책이든 우리가 그냥 노출 30만 회 보장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 쪽에서 아니면 그 초록창에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연락이 한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락을 받기 전에 블로그도 그 노출 잘 될 수 있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들었고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경쟁하는 법 이런 것들 수업이 되게 많아요. 서울시 참 좋아서 이제 무료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 들어봐서 좀 아는데 최근에 전화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너 거를 검색을 하면 뭐 32페이지에 나오는데 1페이지에 나오게 해줄게. 약간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근데 그 키워드라는 게 그 선호하는 키워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고 검색조차 안 하고 보지도 않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 키워드가 좋고 그리고 많이 이제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경쟁자죠. 그런 것들이 페이지가 적을수록 좋고 이 비율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몇 페이지 내가 1위로 올려줄게. 1페이지까지 너 거를 끌어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나 그 큰 키워드
뭐 2023 달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워드에서 1페이지면 좋죠. 그러면 이제 판매율이 급등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검색도 안 하는 그런 키워드에서 이제 1등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어뷰징 방법을 쓸 때도 있고 약간 그런 알고리즘을 교란시키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뭘 검색했을 때 막 광고만 뜨면 엄청 짜증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 시장이 조금 뭔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유혹이 생기잖아요. 네. 뭔가 해보고 저 사람한테 하면은 그래도 뭔가 노출이 잘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진짜 운이 좋아서 막 대박이 터져도 조회수가 네. 그때뿐이지 그게 지속이 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딴 또 먹이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상품을 자기가 잘 분석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자기가 계속 좀 더 연구하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것 같고. 그 얘기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책을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죠?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보도 자료라고 하나요? 네. 그걸 쓰면서 내 책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을 어필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거를 잘하는 분도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계속 해봐야지 네.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도 좀 이게 객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내 거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진짜 이거를 구매할 사람은 누굴까, 어떤 키워드에 끌릴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막 그런 홍보 대행업체에 200만 원 주느니 그걸로 조금 더 근데 이런 홍보 대행비 200만 원이면은 네. 그런 별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광고를 저는 5만 원짜리를 한 3, 4일 정도 돌리거든요. 뭐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어떤 이벤트 있을 때. 근데 차라리 그때 신간 나왔을 때 조금 잘 다듬어서 그런 내 독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차라리 그런 광고를 하면 사실 200만 원이면 진짜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내 걸 잘 아니까. 내가 내 거에 애정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홍보도 내가 내실을 다져서 파악을 한 다음에 내 게시글에 내가 이제 그 별스타그램 그 홍보를 하는 걸로. 그리고 맡기더라도 이런 업체 그냥 조회수, 노출수 이런 거로만 앞세우는 업체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벌여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법이고 또 제일 애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애정이 있다 보면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괴롭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얘네도 보면은 달라는 것도 엄청 많은데 뭐 실물 도서도 달래지, 도서 원고 PDF도 달래지, 표지에다가 보도 자료에다가 홍보 자료를 우리 보고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달라는 건데 노출만 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좀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되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책 파는 소리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